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수요일인데요. 뭐 또 오늘의 코인 뭐 섹션이라고 할까요? 어제의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어제 사실 눈 같은 눈은 사실 첫눈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가 그러니까요. 뭐 길에 쌓이는 네, 정도. 맞아요. 네. 혹시 뭐 어제 첫눈인데 뭐 특별히 뭐 하셨나 네. 모르겠어요. 저는 또 첫눈인데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아, 학교를 가야 돼서. 네, 역시 아직, 대표 앵커님답게. 네. 저는 사실 첫눈 오는 네. 날마다 주로 이제 SNS에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날은 집에 가는 길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서 만나야 된다. 우연히 이제 오뎅바를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럼 안 되시잖아요. 이런 네. 걸 늘 썼는데 네. 네. 근데 제 첫사랑은 슬프게도 네. 지금 저희 집에 있죠. 와이프이신가요? 그래서 뭐 그럴 수는 그러면 없고. 집에서 오뎅탕에 소주 한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소주는 안 어제 오뎅탕은 네. 마침 먹었네요. 어제 좋네요. 집에서. 네. 그래서 다행이었고 그나마.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원을 이루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팍팍하니까 네. 뭐 잠시 얘기해봤고 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뉴스들이 사실은 다 신풍 뉴스였어요. 오늘은. 그래요? 다 너무 네. 좋았고 사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기관 투자자들의 뭐 암호화폐 뭐 투자 시작, 진입 이 정도만 갖고도 이제 상당한 뉴스로 네. 쳤었는데 이번에는 인수를 한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 맞아요. 업체를. 실제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인수를 하면은 네. 기관이 암호화폐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골드만삭스 뭐 세계적인 또 투자은행이기도 하고 이게 상당한 호재라고 보고 뭐 또 어떤 업체를 봐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이제 상당히 움츠러들어 있는데 저런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다. 맞아요. 뭐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게 또 뭐였죠? 트위터 코인 이야기도 있었고 바이낸스가 이제 거래소를 인수하는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토코 크립토였죠. 인도네시아 네, 거래소.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하면서 토코 크립토의 코인을 런치패드에서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물론 이제 거래소 자체의 그것도 있지만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는 이유로 상당히 초기에 올랐었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일전부터. 예. 바이낸스랑 이제 관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본 거래소 맞아요. 네. 인수,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거래소를 로컬라이제이션 한다. 하는 거죠. 네. 지금도 상당히 그냥 그걸로도 엄청 큰데 이제 각 지역화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얼마 전에 FTX 사태 직후에 또 디파이에 우리는 뭐 강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BUSD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이제 대충 걱정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 크립토 업계를 지금 완전 거의 독식할 수 있는 독식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초기 이제 발전하는 데는 이제 한 명이 이제 끌고 가는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독식을 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위터 코인 상당히 재밌죠. 네. 재밌고 일단 계정이 삭제됐다는 점에 상당히 저는 의미를 둡니다. 비공개로 바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공개. 네.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 그냥 헛소리 한 거였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가장 핫한 세 가지 테마가 다 모인 거죠. 그렇죠. 트위터, 코인, 또 일론 머스크가 했으니까 맞아요. 그 세 개 다 코인 모였으니까 만약에 이게 뭐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일단은 이걸 뭐랄까요? 이런 투기를 조장하는 말 같아 좀 그렇지만 일단은 발을 담궈야 되지 않나 나오면.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위터 코인에 관한 이 커뮤니티의 논란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도지코인의 방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를 하나하나 좀 잘 짚어주셨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 추진 중이지만 또 JP모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두 기관의 좀
의견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대표님께서 오늘도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도 쭉 봤는데 위믹스 상패 논란 아직도 뜨겁습니다. 가처분 신청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는 사실 이제 제 채널에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매일매일 다루셨죠. 이제 네. 뭐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일단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그 업비트가 좀 과했다 이런 맞아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설마 상장 폐지까지는 할까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심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제 예측은 틀리고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어떤 한 변호사님께서 이제 위메이드를 소송해라 투자자들이요. 위메이드를 소송해라. 꼭 그런 또 단체가 나옵니다. 네. 그 분이 찾아봤더니 과거에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위믹스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금융위에인가 이제 신고를 했던 이제 이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제는 지금 기존 위믹스 투자자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당장의 피해를 입은 거죠. 이제 상장 폐지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투자자들이 과연 위메이드를 소송을 할까? 그 위메이드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까?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소송을 하면 이제 재발등 찍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지난 5일인가요?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 상장 폐지 관련해서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최종적인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 심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좀 유예하는 게 어떻냐. 본안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런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있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쟁점은 이거죠. 업비트 측에서는 이제 잠재적 투자자들, 앞으로 위믹스를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실한 코인은 상장 폐지를 한 게 맞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고 또 한 측면에는 이미 위믹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틀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법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법 따지기 전에 사실 법보다는 주먹 아니고 법보다 상식이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됐고 유의 종목 지정도 했고 그러면 잠재적 투자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고지가 됐고 충분히 경고가 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당장 이제 상장 폐지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는 확정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상장 폐지는 일단 유예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참 다행이죠.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존 투자자들 보호 해야죠. 쪽에 이제 네. 무게가 실릴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호가 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찌 보면은 대표의 말을 믿고 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쭉 가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불행을 만든다라는 거는 너무나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구제 차원에서도 상장 폐지가 좀 유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죠. 손살같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방송국 입구에도 벌써 네, 이제 트리가 맞아요. 나왔고 올해는 참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시장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었고 2023년에는 우리가 좀 웃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악재들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요. 대표님의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요즘 이제 거래소별로 네. 이제 뭐 리서치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괜찮은 자료들이 있어서 맞아요. 네. 이제 그 리서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제 생각엔 일단은 이제 악재란 악재는 종류별로 다 물론 뭐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네. 세부적인 네. 사건 사고들 네. 뭐 사태들이 더 발생할 수는 있으나 네. 뭐 종류별로 다 카테고리를 왔죠. 네. 따진다면 올해 이제 네. 악재는 악재가 터졌고 거시 경제와 함께 나쁜 게 한꺼번에 이제 잘 터졌다 하긴 좀 그렇지만 그쵸. 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 이런 게 있고 제가 또 하나 틀린 게 있었죠. 네. 연준 의장이 아마 또 발언은 세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의외로 좋았죠. 네, 네. 부드럽게 네. 얘기를 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도 이제 내년쯤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이 뭐 훨씬 좋아질 거다 말 거다 이 전망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지 이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조금 큰 범위에서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고 물론 뭐 지금 국가가 망하는 애 마는 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엘살바도르가 있고 2022년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도입을 했고 그래서도 지금 뭐 GDP라든가 국가 경제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지금 법정화폐로 도입할 만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제3, 제4 엘살바도르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깝게는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금융 제재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달러에 친하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 직격탄을 맞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치 중립적인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좀 크게 보면은 일단 또 아까 스테이블 코인 BUSD나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랄까요? 이제 그 제도권 편입. 그러니까 규제라는 표현이랑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규제라고 하면 늘 이제 악재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쵸. 초반에는 저희가 그랬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규제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제도권 편입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규제라는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만약에 규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제 많은 암호화폐나 업체들이 이제 뭐 사라지게 되거나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정도라면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이런 거죠. 내 성적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 성적이 반평균 성적이랑 똑같이 맞는 게 낫냐?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성적이 더 높아지는 게 낫냐? 이렇게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이제 블록체인 회사라든가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한 코인들 같은 경우나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코인들은 상당 부분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뭐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입장에서도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순간적인 하이프나 뭐 러그풀에 가까운 이런 이제 활동보다는 그래서 산업 전반이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서서히 이게 전체 그냥 어설프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한 규제나 이제 확실한 제도권에 편입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마침 올해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제도권 편입이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제도적으로 마련돼서 이제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파이 지금 그 중앙거래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디파이가 더 주목받을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어서 지금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기관과 기업들의 인정성과 성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다 단단하게 이 시장을 지켜가고 또 인정받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NFT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표님 1분 안에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지금 그 이마트24가 네. NFT를 냈는데 좀 다르게 보는 거는 일회성 물론 마케팅을 위한 NFT 도입입니다. 유틸리티 측면에서.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간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1년간 이제 NFT 혜택을 주는, NFT를 갖고 있으면 뭐 그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 할인권을 이제 계속 매월 지급한다는. 그래서 뭐 한 달 쓰고 싫으면은 NFT를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시도들이 그 뭐 백화점도 있었죠. 신세계나 뭐 롯데 쇼핑. 그렇듯이 이런 시도들, 그 단순 그 일회성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이제 NFT가 실물 자산에 연계되는, 실물 유틸리티에 연계되는 NFT,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마트 관련한 NFT 이슈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대표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